당신은 매일 아침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켜고 붉게 타오르는 차트를 멍하니 바라보며 오늘도 누군가는 소리 없이 거대한 불을 쌓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당신의 발밑에서는 이미 자산의 판도가 뒤집히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아주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당신의 계좌는 제자리 걸음인데 뉴스에 나오는 저 낯선 타인들은 이미 상상할 수 없는 수익을 거두고 시장을 떠나는 것일까요? 이 기이한 현상의 원인은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시장이 보내는 가장 중요한 신호를 지금까지 완전히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달리는 기차 위에 올라타야 하는데 당신은 기차가 멈추기만을 기다리며 위험한 선로 위에 멍하니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모은 근로소득이 은행 계좌에서 잠자는 동안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은 매일 밤 당신의 구매력을 훔쳐갑니다. 사람들은 주식시장이 위험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채 가난해지는 것을 지켜보는 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코스피 5,500포인트를 향해 가는 거대한 상승장의 초입에 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과거의 폭락장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눈앞에 펼쳐진 이 명백한 기회를 애써 외면하고 부정하려 듭니다. 주가가 오르면 너무 비싸서 못 사고 주가가 내리면 더 떨어질까봐 못 사는 원초적인 공포가 당신의 손가락을 지배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이 가진 투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부수고 자본주의의 진짜 게임 규칙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미국 금리가 천천히 내려가는 이 시점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왜 다시 한국이라는 작은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단순히 한국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자산들이 바로 여기에 널려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주가는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는 이 기형적인 괴리가 바로 그들이 노리는 최고의 먹잇감입니다. 2000년대 중반 중국이 고성장하던 시절 한국 증시가 180% 넘게 폭등했던 그 뜨거웠던 순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으며 이번에는 중국이 아닌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엔진이 시장을 강제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를 넘어 국가의 운명을 건 거대한 자본전쟁의 최전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거대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규모가 달라지고 있지만 당신은 여전히 과거의 가격만 기억하며 매수를 망설입니다. 당신이 머뭇거리는 그 짧은 순간에도 스마트머니는 이미 가장 낮은 가격에 주식을 쓸어 담아놓고 당신이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상승장의 끝은 어디이며 당신은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신호를 포착해야만 할까요? 과거 2005년에서 2007년 사이 한국 주식시장이 180%라는 경이로운 상승을 기록했던 그 뜨거운 역사를 다시 한번 되감아 보십시오. 당시 시장을 폭발시켰던 세 가지 엔진은 중국의 고성장, IMF 이후의 기업 체질 개선, 그리고 극단적인 저평가 상태였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당신의 눈앞에는 그때와 이름만 다를 뿐 완벽하게 동일한 세 개의 거대한 엔진이 다시 점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빈자리는 인공지능이라는 더 강력한 수요가 채우고 있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제2의 구조 조정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냉정하게 계산하고 들어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완만하게 하강할 때 신흥국 시장에는 거대한 돈의 해일이 밀려옵니다. 이 유동성의 파도가 밀려올 때 가장 먼저 수혜를 입는 곳은 펀더멘털은 튼튼한데 가격만 억울하게 싼 대한민국 같은 국가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금리가 내려간다는 뉴스를 보고도 이것이 당신의 자산에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킬지 전혀 상상하지 못합니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가 단순히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지금 가격이 장부 가치보다도 싸다는 이유만으로 기계적으로 매수합니다. 당신이 뉴스에서 위기론을 듣고 공포에 떨며 주식을 던질 때 그들은 조용히 바구니를 들고 당신이 버린 헐값의 주식을 주워 담습니다. 자산 상위 20%의 부자들은 평균 7천만 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하위 20%는
고작 70만 원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 100배의 격차는 시장이 상승할 때마다 당신과 그들 사이를 건널 수 없는 거대한 협곡으로 갈라놓아 버릴 것입니다. 당신이 주식 투자를 도박이라고 비난하며 외면하는 동안 자산가들은 이 시스템의 변동성을 이용해 계층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돈이 많아서 주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시장의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부를 지키고 늘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가가 오르면 이제 팔아야 하나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끝까지 보유하며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반면 당신은 조금만 이익이 나면 서둘러 팔아버리고 손실이 나면 본전이 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최악의 습관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마치 정원에 핀 아름다운 꽃은 일찍 꺾어버리고 쓸모없는 잡초에는 정성스럽게 물을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동입니다. 지금 시장의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똑똑한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지 않고 꽉 쥐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누군가는 이미 매집을 끝내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당신은 여전히 문 밖에서 들어갈지 말지를 고민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설명할 구체적인 투자 원칙을 모른다면 당신은 이번 상승장에서도 결국 남들을 위한 들러리 역할만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투자의 황금률은 수익은 길게 가져가고 손실은 짧게 끊어내는 것이지만 당신의 본능은 정확히 반대로 작동하도록 유전자 레벨에서 설계되어 있습니다.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그 이익이 연기처럼 사라질까봐 두려워 서둘러 매도 버튼을 누르고 푼돈을 챙기며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반대로 파란불이 켜지면 언젠가는 다시 오를 것이라는 근거 없는 희망을 품고 고통스러운 손실을 애써 외면하며 계좌를 방치합니다. 삼성전자가 오르기 시작하면 비싸다고 팔아버리지만 정작 주가가 폭락하여 반토막이 난 종목은 자식처럼 끌어안고 절대 놓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50%가 찍힌 계좌를 들고 와서 비명을 지르지만 사실 당신은 그 손실이 10%일 때 탈출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손절매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잃는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미래의 시간마저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계좌를 병들게 하는 것은 시장의 변동성이 아니라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죽기보다 싫어하는 당신의 자존심입니다. 진정한 고수들은 예측이 빗나갔음을 인정하는데 1초도 망설이지 않으며 살아남기 위해 썩은 팔을 자르는 심정으로 손절매를 감행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과거의 고점에 집착하며 본전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다짐하지만 그 기다림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길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고상한 학문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에 베팅하고 시시각각 대응해야 하는 치열한 생존의 기술입니다. 지금 반도체 주가가 오르는 것은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속도가 주가 상승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주가 수익 비율 같은 핵심 지표들이 아직 과열을 가리키지 않는데도 당신은 단순히 차트가 많이 올랐다는 시각적 공포만으로 시장을 떠납니다. 이것은 마치 전속력으로 달리는 말에서 뛰어내려 천천히 걷겠다는 것과 같으며 당신이 내린 그 말은 훨씬 더 멀리 달려가 버립니다. 만약 개별 종목을 고르는 것이 너무나 두렵다면 코스피 지수 자체를 사는 ETF가 당신을 구원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외국인 자금이 한국 시장 전체를 거대하게 들어올릴 때 지수 투자자는 그 파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파도 위에 올라타게 됩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한국 시장은 그 세금이 없다는 거대한 이점을 당신은 자꾸 망각합니다. 수익률이 같다면 세금이 없는 곳이 훨씬 더 유리한 전장이지만 사람들은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이유로 미국으로 떠나려 합니다.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가 정답이라는 낡은 착각에서 벗어나야 하며 수익이 나는 곳으로 자본을 유연하게 이동시키는 것이 진짜 생존 실력입니다. 5년을 기다려야 수익이 나는 시장과 지금 당장 수익이 나는 시장 중 당신의 소중한 자본은 과연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낡은 관념에 사로잡혀 침몰하는 배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변화하는 흐름에 올라타 부의 추월 차선으로 갈 것인지. 사람들은 시장이 과열되었다고 걱정하지만 진짜 상승장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오르는 기이한 침묵 속에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과거에는 조금만 올라도 개미들이 때로 몰려나와 팔아치웠지만 지금은
매물이 씨가 마르며 주가를 깃털처럼 가볍게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확신하며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물량을 잠그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거품이 터질까봐 두려워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업들의 실적은 주가의 상승 속도를 비웃듯 훨씬 더 가파르게 성장합니다. 거품은 언제나 터지고 나서야 그것이 거품이었음을 알 수 있기에 미리 겁을 먹고 시장을 떠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를 완벽하게 맞히는 것이 아니라 파티가 끝나기 전까지 그 흐름에 동참하여 최대한의 과실을 챙기는 태도입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고질병을 수술하는 거대한 시스템 개혁의 신호탄입니다. 대주주의 탐욕을 견제하고 소액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들이 마련되면서 한국 증시는 이제야 비로소 선진국형 시장으로 진화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주주 환원의 달콤함을 맛본 투자자들이 한국으로 돌아와 기업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거세집니다. 이 거대한 구조적 변화는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며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한국 자본시장의 지형도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10년 뒤 당신의 아이가 2026년의 코스피 차트를 가리키며 아빠는 저 때 도대체 무엇을 했냐고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 샀다고 변명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변동성이 아니라 자산이 폭발적으로 증식하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당신이 그 자리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투자가 성공할 수는 없기에 우리는 맹목적인 믿음 대신 냉철한 데이터로 무장된 검증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멈추지 않고 계속 들어오는지, 삼성전자의 이익 추정치가 꺾이지 않고 상향 조정되는지를 매일 아침 체크하십시오.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게 적당한 속도로 내려오며 시장을 달래주는지 예의주시하며 대응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신호가 켜져 있는 한 당신은 두려움에 떨며 하차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외국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거나 실적 전망이 곤두박질 친다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냉정하게 시장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유연함이란 바로 이런 것이며 당신의 계좌를 지키는 것은 굳건한 신념이 아니라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태세를 전환하는 능력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회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버려야 할 단 한 가지 치명적인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들이 돈을 벌 때 뒷짐을 지고 구경만 하면서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불평만 늘어놓는 패배주의적인 방관자의 태도입니다. 코스피가 5,500포인트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은 1급 비밀이 아니라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공개된 정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정보의 비대칭이 사라진 시대에 부자와 빈자를 가르는 유일한 차이는 그 정보를 믿고 실행에 옮기는 결단력 하나뿐입니다. 당신이 주저하는 사이에 자본주의의 열차는 기적 소리도 없이 출발해버리고 당신은 영원히 승강장에 남겨진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큰 돈이 없다는 핑계로 투자를 미루지 마십시오. 자산의 크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소액이라도 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어야만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흐름을 온몸으로 느끼고 올라탈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위험한 도박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당신의 지갑을 갉아먹는 것을 막아내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기업의 가치가 정상화되고 주주 환원이 상식이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 시장에서 당신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수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이 내리는 작은 결정 하나가 10년 뒤 당신 가족의 경제적 계급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차트를 보며 한숨 짓는 것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 꿈틀거리는 미래의 성장 동력에 당신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두려움은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공부하고 분석하여 확신을 갖는 순간 공포는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가장 강력한 에너지로 변합니다. 시장은 준비된 자에게는 축복을 내리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그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는 냉혹한 심판관과도 같습니다. 수익은 길게 가져가고 손실은 짧게 끊어내라는 단순한 원칙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 당신의 계좌는 비로소 살아납니다. 남들이 환호할 때 냉정해지고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용기를 내는 역발상만이 이 치열한 머니게임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이제 당신 앞에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익숙하지만 가난해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낯설지만 부유해지는 길입니다. 이 영상을 끄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산다면 당신의 삶은 단 1mm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계좌를 열고 작은 변화를 시작한다면 당신은 거대한 부의 이동에 동참하는 첫 번째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는 그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파도가 어디로 치는지 보고 노를 젓는 사람은 표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왜 아직도 주주가 아닙니까? 라는 이 도발적인 질문에 이제는 행동으로 대답해야 할 시간이 당신에게 찾아왔습니다. 부디 이 거대한 상승의 파도 속에서 구경꾼으로 남지 말고 당신의 인생과 부를 스스로 개척하는 당당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